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매번 도전은 하지만 어려워서 포기하게 됐던 장르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다시 봐도 재미있는 게임들에 대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나이트메어 더 루나틱입니다. 올해 3월 말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작 로그라이트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첫인상은 스컬 혹은 데드셀과 같은 게임들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악몽 속에 갇힌 주인공이 탈출을 위해 꿈속을 탐험하며 적들과 싸워나가는 것이 게임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꿈이라는 설정을 이용해 로그라이트 특유의 반복되는 요소를 어색하지 않게 잘 녹여냈는데요. 전투의 경우 3가지의 무기를 적재적소에 교체해가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요구되는 요소들이 제법 많은 편이었지만 무기 교체를 했을 때 얻는 시너지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무기만 사용하는 것보단 다양하게 활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멀티가 잘 안되다 보니 한 가지 무기만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도트 그래픽에도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편인데 이 부분은 특히 보스전에서 많이 돋보였었네요. 현재 나이트메어 더 루나틱은 출시기념 할인도 진행하기 때문에 스타일리시한 액션 플랫포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음 게임은 엔더 매그놀리아입니다. 많은 인기를 끌었던 엔더 릴리즈의 후속작으로 전작의 수십 년 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배경이 되는 그 흐름의 나라는 발전을 거듭하여 호문클루스라는 인공생명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기술은 인류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불러오는데요.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연기로 인해 호문클루스들은 광기에 휩싸여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호문클루스를 구원할 힘을 가진 조율자 라일락은 기억을 잃은 채로 지하 실험장에서 눈을 뜨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기본적인 게임의 구조는 전작인 엔더 릴리즈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라일락을 중심으로 그녀의 동료가 되는 호문클루스가 대신하여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전작의 불편한 점으로 꼽혔던 미니맵의 가시성과 게임의 초반부의 편의성 등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작에 비해 타격감도 더욱 강해져서 전투에서의 손맛이 좋았었네요. 엔더 매그놀리아는 3월 앞서해보기 출시와 동시에 현재까지도 압도적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전투와 매혹적이면서도 암울한 세계관, 거기에 더해진 멋있는 아트까지 사랑스러운 메트로베니아 추천드리며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트와일라이트 몽크입니다. 다크 판타지스러운 배경과 쿵푸가 결합된 메트로베니아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데몬헌터의 마지막 후손 라지엘 텐자가 되어 악마들로 인해 황폐화된 스페리아를 구원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팬텀 필러라는 기둥과 유사한 무기를 사용해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한 방 한 방 공격할 때 타격감이 꽤나 찰진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양한 종류의 투척 무기도 사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전투의 손맛이 매우 좋았는데요. 또한 맵 곳곳에 있는 퍼즐을 풀어가며 탐험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도 팬텀 필러를 발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으로는 특정 적을 단순히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휘하로 들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선택적인 요소가 게임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느 메트로바니아 게임과 다르게 다른 던전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커터뷰의 월드맵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탐험 과정에서 숨겨진 던전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이 게임의 흥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트와일라이트 몽크의 개발자님은 소설을 기반으로 풍부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풍부한 세계관에 더해진 메트로베니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팀 찜하기를 눌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은 블라스퍼머스 2입니다. 이 게임 역시 큰 인기를 끌었던 블라스퍼머스의 후속작인데요. 전작의 1000년 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심장 속 기적의 존재에 현신을 막고자 다시 부활한 참여자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게임의 시스템은 전작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지만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기의 종류가 3개까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각 무기마다 고유한 장점과 스타일이 있어 다채로운 플레이가 가능해졌는데요. 또한 전작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았던 낙사와 함정 구간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즉사 판정이 아니라 체력 소모가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덕분에 함정으로 인해 흐름이 끊기는 일 없이 전투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게임적 요소의 강화와 특유의 오싹하면서도 아름다운 아트가 만나 걸작을 만들었다 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또한 픽셀 애니메이션에서 셀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변한 컷신에 대한 호평도 자자했는데요.
스팀의 플레이 후기만 봐도 단순히 재미있다를 넘어선 애정어린 후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짧지만 강렬한 후기 몇 개가 상당히 인상 깊었네요. 아직 플레이해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블러드 스테인드입니다. 악마성 시리즈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가라시 코지가 코나미를 나온 뒤 제작한 작품으로 블러드 스테인드 시리즈의 메인 타이틀인데요. 악마성 시리즈의 정신적 후속작을 뛰어넘어 악마성 그 자체, 악마성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성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연금술사의 저주로 몸이 서서히 결정화되어가는 미리암이 되어 본인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악마들이 가득한 성을 헤쳐나가야 하는데요. 기존 시리즈의 노선은 최대한 유지하지만 각 시리즈에서 호평받았던 시스템들로 게임을 구성해 많은 플레이어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큰 강점은 게임성이었는데요.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하여 지역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등 전투와 탐험에 있어 악마성 시리즈의 정수를 잘 구현했다고 합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벽이나 천장 등의 숨겨진 공간을 탐험하는 재미도 있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기존 악마성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블러드 스테인드는 2023년 9월 7일에 200만 장의 판매량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메트로베니아 장르를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들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게임들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도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에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